저번에 우리 혹시 어디까지 해설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좋아요. 113부터 하면 되는군요. 네, 113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의 왼쪽 적어주세요. 이미 수업을 한번 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걸 다 하면 여러분이 좀 불편할 것 같고 블레쉬 할 수 있는 친구는 오른쪽도 색깔 칠해주고 일단 1차적으로는 왼쪽이 중요합니다. 왼쪽 지문에서 순서 배열이네요. 이것도 순서 배열. 위에 해줄까? 순서 배열 푸는 법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훨씬 낫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문제집 이름이 이제 빈순사팜, 빈칸 순서 배열 삽입 선축을.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도 알지만 그 마지막은 세 쪽이 중요하죠. 34번쯤부터 33, 34부터 이제 쭉쭉 나가는 거기까지.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실제로 그 학교 시험에서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사교육비를 많이 쓰지 않는 아이들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수능 같은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내신도 이제 수능 유형으로 내달라고 아주 많은 요청을 받거든요. 선생님들도 뭐 자의반 타의반 원해서든 뭐 원하지 않든 내신 자체가 수능 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 배열은 뭐 선생님들이 막 선호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이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이나 능력이 당연히 필요해요. 문제는 잘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 크게 오류 없이 갈 수 있는. 다 칠한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한번 읽어볼래 왼쪽을. 왜냐면 이제 왼쪽에 색깔 칠하는 건 다 끝났지만 안 읽어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좀 떠다니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좀 어떤 얘기였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도식화 숙제를 봐도 좋고요.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 글을 풀었을 때는 어떻게 읽었었나 이걸 좀 알고 들으세요. 제일 좋은 건 이거 풀고 바로 해설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좀 그 격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왼쪽 거 혹시 해석 안 되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하시고 본인은 어떻게 풀었나? 오케이 여러분, 자 들어갑시다. 자 왼쪽 같은 경우 순서 배열 유형인 건 다 아는데 순서 배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뭐야 이거? 네. 좀만 더 읽고 있을래? 내가 저거 다시 정리하고 갈게. 네, 이제 괜찮았어. 좀만 읽고 있어요. 갑니다. 자, 네, 와주세요, 여러분. 다시 보시고. 자, 순서 배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었고. 자, 일단 이겁니다. 순서는 연결고리를 찾아라 라고 적으세요.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 문제 푸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미 잘 풀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본인이 연결고리를 잘 찾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두드리면서 가는 게 잘 풀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고2 수준이어서 고3보다는 좀 쉬운 편이고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조금씩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고3쯤 되면은 이 앞에서도 논리적으로 얘를 읽어야 뒤랑 연결되는 걸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읽다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본 our cul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쓰는 컴퓨터, 비행기, 패션, 뭐 팀, 뭐 팝스타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의 문화 역사에서 이 중 어떤 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였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그래서 이 중이 중요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밑에 어디랑 좀 대조를 이루냐면 이쪽 부분을 A라고 하고 만약 밑에 부분에 여기 여기 있죠. 그 stone, wood and bone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 B하고 A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 그 박스 위에 있었던 A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 컴퓨터, 뭐 비행기 이런 건 솔직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었던 시기가 엄청 최근인 건 다들 알고 있죠. 옛날에 아주 오랜 세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돌, 나무, 뼈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건 그렇고, 자,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C의 이 부분으로 바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치? 문제 풀 때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자, 봅니다. A를 좀 보세요. A를 읽겠죠? A가 만약 이 박스 뒤에 올 만한 애인가? 이렇게 한번 따져볼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문장 해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10초 줄게요. Sadly 거기부터 한번 해석 스스로 해봐. 그 친구 해석 좀 들고 갑니다. 나만 이제 떠들면은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오래 안 줘도 되죠. 플래시. 그러면은 우리 예원이 한번 해볼까요? 예원이 해석. 슬프게도 최후의 부족 사람들이 인류애보다 오늘 가치 있게 여기는 이들에 의해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로 남았다. 그렇지, 잘했습니다. 선생님은 as를 사실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긴 했어요. 근데 때문에가 안 되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잘했고요. 나머지 완벽했죠. 자, 돈을 여기다 좀 표시해 줄까? 돈을 인류애보다 높게 평가하는, value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부족들이 압도당했대요. 그러니까 다 정복당하고 먹힌 거지. 결국 사라졌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 아니죠. 이게 우리가 보류라고 쓰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얘는 아주 높은 확률로 아니라는 걸 알고 갑니다. 갑자기 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B로 갈게요. B. They held extensive knowledge. 자, 여기서 they라고 한다면 지금 선생님이 옆에 써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박스에서 봤던 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는 고대 인류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제 현대 인류는 아닐 테니까 현대 인류나 고대 인류일 텐데 held라는 과거형 동사를 봤을 때 고대 인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대 인류가 extensive knowledge를 갖고 있대요. 이게 뭔가? 자, B는 아직 우리가 제껴서 보류라고 바로 넘길 수는 없지만 좀 더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they held extensive knowledge. 그들은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deep secrets of their lands. 그들의 땅에 대한 어떤 깊은 비밀과 생명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일단은 좀 멀다는 생각이 들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읽어봅니다. And they experienced. 그들은 풍부하고 풍성하고 보람된 삶을 누렸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알고 있냐면 그들의 어떤 방식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계속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fought, 싸웠다.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뭐 글 자체는 탄탄하지만 도대체 이게 왜 박스 뒤에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이 데이가 지금 고대 인류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물음표가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내려갈게요. 밑에 갑니다. C. 자,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이제 아무리 봐도 A, B가 좀 석연찮아. 마음에 안 들어. C가 이제 우리 박스 뒤에 오는 두 번째 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뭐 한 수십만 년, 그때쯤에 동안 no human culture, 어떤 그 인간의 문화도 had a tool with, 이거 마음에 들지. 자, 이 no에다가 좀 별표를 치세요. no human. 여기서 지금 no human이 되면서 얘를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 부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부정. 자, 전체 부정의 사실 상대 쪽에 있는 말이 부분 부정이거든요. 부분 부정이란 건 뭐냐면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부분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은 다르죠. 서준아, 전체 부정은 뭐야? 모두.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음에 드는 건 아까 박스 쪽에서도 여러분 이 none이라는 애 있죠. none이 바로 전체 부정의 대명사란 말이야. 이 전체 부정으로 나왔던 이 문장의 구조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라는 말이 다시 울리는 거죠. 어디서? C의 첫머리에서 울립니다. 어떤 인간의 문화도 moving parts, 뭔가 움직이는 부분을 갖고 있는 툴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마음에 드는 거지. 계속 읽어봅니다. Well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까지도 various human foraging, 아주 다양한 인간들이 이 culture, 문화들을 만들었는데요. 자, 뭘 보유하는 문화였냐면 고작 여기 있죠. stone, 돌이랑 나무랑 뼈만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발달시켰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박스에 A하고 대조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발달된 문명하고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맞구나. C가 두 번째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들으면서 아무래도 다음에 대한 힌트는 뭐가 있을까라고 읽을 수밖에 없죠. 이 다음 문장 선생님이 시간 또 줄 테니까 얘들아 해석 한번 해볼래? 또 누구 시켜볼게요. 밑에 거 한번 해석 잘 해주세요. 위마티리 피리의 뜻을 모르면 선생님 써놨습니다. 다 알잖아요. 좋아요. 아연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인간이 같이 사냥한다고? 뭔 소리예요? 이게 투게더의 게더이 아니에요. 또 다른 친구 시켜봐요. 우리 윤서 쪽. 우리는 아. 그렇죠.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이 단어를. 자, 일단 여기다 꺼내줄게, 얘들아. 봐봐. Hunter Gatherer's 뭐냐면 수렵 채집인이라고 얘기해서 이걸 여러분이 그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때는 우리가 수렵, 사냥을 하거나 채집, 이렇게 과일 같은 걸 따먹고 살았기 때문에 Hunter Gatherers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고 그냥 구석기 시대 사람. 깜짝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선생님이 갑니다. 우리는 그 인간 수렵 채집인들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어떤 갇혀있는 단순함 때문에. 뭐에 갇혀있어? 여기 돌, 나무, 뼈에 갇혀있는 계속 얘만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실수일 거다 해서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 자, 단순한 삶을 사는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는데 근데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실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로 가면서 B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뭘 잘 모르고 살았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컴퓨터 없었지, 인스타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러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을까? 라는 건데 그게 미스테이크라고 하면서 B로 이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데이 같은 걸 얘기할 때 일단 긴가민가 하거나 이상하다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걔구나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순서 배열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데이는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고대 인류겠죠. 고대 인류. 그렇게 되면 잘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자, C 다 읽었고 B로 갑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광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자기 땅과 생명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rewarding, 보람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어떤 방식이 위협받았을 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다. 라고 하면서 이제 A가 가면은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A의 final tribal 있죠. final tribal people의 밑줄 그시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족 인구예요. 마지막 부족을 이루고 살던 인류들. 부족 인류. 아직도 있죠. 아직도 아프리카에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구석기, 신석기를 나누고 청동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가 문명인과 옛날 사람을 나눌 때 그 기준상 마지막 이 부족 인류들은 먹혔대요. 정복되었대요. 누구에 의해서? 돈을 더 높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한탄하면서 끝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그 엔딩, 결말에 이제 우리가 기여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어떤 이런 돈을 인류애보다 높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생각은
좀 자기 파괴적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A가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C, B, A로 가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오른쪽을 잘 색깔 칠해주시고, 순서 배열 찾을 때는 이런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야 돼, 얘들아.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를 풀 때 내가 왜 얘 다음 얘가 올 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이 그냥 얘 다음인 것 같아요. 빨리 와야 돼. 10분밖에 안 돼. 빨리 갑시다. 오늘 오른쪽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되고, 욕심 같은 거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살펴보세요. 이제 선생님도 그냥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배경 지식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독해 능력이 그 수준이 있겠지, 그치? 나보다 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아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맞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거를 버리지 마세요. 자꾸 그 간극을 타협을 하고 점점 더 밸런스를 맞추는 거지 내 걸 그냥 막 씌워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글을 읽는 자세, 어디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거는 다 필요해요. 모의고사 점수는 보통 계단식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정체되었거나 가끔 기복이 있는 친구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한 살을 더 먹으면서 늘게 되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깨이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려면 책 읽기가 제일 좋지만 책 읽을 시간이 또 많지 않잖아요. 우리 아연이 잘 보고 있나? 나오고 있고 다들 잘 보고 있니? 시간 줄게 얘들아. 한번 읽어봐. 오른쪽 읽어봐야 돼요. 이게 이미 맞춘 문제라 할지라도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안 읽고 듣는 거랑 읽고 듣는 건 다릅니다. 읽고 들으세요. 물어볼 거야.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였는지. 좋아지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민규야, 오른쪽 2번 질문 뭐에 대한 얘기였니?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정보가 막그 교환되면서 그 늑다는 기준이 좀 더 늦게 됐어요. 그렇지. 잘했어요. 네, 잘 좋습니다. 잘 정리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준 예시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옛날에는 50세까지 사는 게 어려웠다. 그렇죠.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훨씬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 근데 지금은 좀 덜 하는 이유가 그래도 한국에서 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 꽤 많아서 환갑까지 안 해도 7순 정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옛날보다 조용하게 하는데 뭐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이 글 속에서의 내용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글 속에서는 옛날에 50 하면 되게 지혜롭고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 여기 있죠. 여기 뭔가 스토리도 공유할 게 많고 경험도 할 게 많은 그런 사람 구전, 입으로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나 때는 말이야 이게 되게 귀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오래 산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This social perception of age began to shift. shift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변화하다잖아. 그렇지? 변화하다. 바로 이런 어떤 나이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글은 반전이 있어요. 중간쯤에 자기가 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부를 아주 잘 다뤄야 돼요. 변하는구나. 계속 봅니다. 새로운 기술의 advent, 출현, 도래, 등장.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인생, 활자. 그러니까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이 책을 수만 권, 수십만 권을 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간접 경험을 많이 해서 50살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만 해도 옛날에는 사실 어떤 매듭을 짓는 법, 어떤 그 요리를 하는 법, 그걸 말로 레시피를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걸 진짜 이제는 쇼츠 몇 초만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잖아요. 실제로도 어른들도 느끼거든. 새로운 세대가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랑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워요. 몇 초면 그걸 다 외우니까. 눈앞에서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쭉쭉 얘기하다가 여기 마지막, 여기에 큰 힌트가 나오는데요. It is clear. 바로 아주 분명한데요. 이때는 이시 가주어 대시 진주어죠. 대절의 내용은 분명한데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 사회의 규범을 업데이트가 빨리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아까 shift랑 비슷한 거거든요. 변화되어야 한다.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이었는데 계속 진행 중인 진화라고 하면서 변한다. 이 규범이라는 게 변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만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약화됐어요. 이 oral tradition,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전통 같은 건 옛날보다는 오히려 힘이 약화됐어요. 2번은 될 수가 없겠죠. 또 세대 간의 갈등이나 차이도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50세 사람이 옛날하고 지금 어떻게 다르게 대우를 받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50대와 20대 간의 뭐 차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4번 여기는 미디어 얘기도 한 번도 없어. 뭐 TV, SNS 하나도 안 얘기 나오고 미디어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맨 마지막은 뭐 전혀 다른 얘기예요.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나온 보기입니다. 끝. 자, 넘어갑시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 맞죠. 114 갑니다. 114의 왼쪽까지 오늘 하고 끝낼게요.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왼쪽만 좀 집중해서 빠르게 해줄래? 오른쪽까지 할 시간은 어차피 없어. 왼쪽을 하고 제일 어려운 말이 이제 가소성이었는데 가소성이 뭔지만 좀 이해를 했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빈칸을 잘해주고 이 파바로티를 모를 수 있는데 파바로티는 애초에 앞글자 대문자인 거 보면 고유명사인 건 알죠? 이분이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금 덩치가 있고 이탈리아의 어떤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파바로티 영화도 많고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뭐 배경 지식이 따로 필요한 부분은 크게 없었고요. 이쪽은 뭐 딱 한두 개로 이제 결정이 됐다기보다 A라는 게 나올 때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B라는 거 나올 때 앞뒤 부분 문맥을 좀 조심하면 돼요. 얘는 뭐 이제 앞에 뭐 핵심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나왔죠. 조금 기다릴 테니까 다 한 친구는 거기를 조금만 읽어주자. 보니까 그 1번도 대부분 맞췄네. 그리고 맞춤 문제도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내신 때 범위가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몇 개 정도 나올까? 우리 아림 한번 예측해볼까? 시험 범위에 내신에 고등학교 내신에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를 넣으시겠대 선생님이. 몇 개 정도가 포함돼서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찍어봐. 뭐 맞추는 게 아니야. 모르겠어. 우리 다 해? 몇 개 예상하시나요? 20개. 오, 맞았어요.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모의고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왼쪽 같은 이 지문도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렇게 내겠니? 바꾸겠죠. 어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순서 배열이 나오거나 문장 삽입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외우겠냐 이거지. 다 외우기는 게 쉽지 않지만 1등급은 거의 그걸 해냅니다. 거의 90% 외워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왼쪽을 예를 들어 맞췄어도 이 지문을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보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돼요. 꼭 다시 봐요. 갑니다. 자, 여기 볼게요. 최대한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름 자체는 뇌의 가소성인데 얘의 뜻은 이겁니다. 뇌가 구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나온 예시도 몇 개 있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 시각이 다쳤어요. 더 이상 눈이 안 보여. 이러면 청각이 더 발달한다거나 이런 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신경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잘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뇌 가소성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 평생 동안 changeable한 상태로 남는다. 그러니까 변화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대요. 우리의 뇌가 변화 가능한 상태로 우리의 뇌는 남아 있는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초록색 부분 여기 보시면 어른의 브레인이죠. 어른의 뇌는 또한 일반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는 능력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잘 봐. 와인과 파바로티 같은 거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 어떤 자기가 고마워하거나 감상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될 수도 있는 거야. 원래 파바로티를 안 좋아했어. 그 사람 목소리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목소리의 어떤 깊이를 깨닫게 돼. 옛날에 청국장을 안 좋아했어. 지금은 좋아하게 돼. 이러면 이게 바로 일반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어른의 뇌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엔 여러분도 다들 맞췄지만 예시가 나오는 게 적절해요. 왜냐면 지금 와인하고 성악가 예시가 나오잖아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밑에 가서 쭉쭉 읽다가 그 뇌라는 거는 compensate을 한다. 보상을 한다. For the slow neuron loss.
이 우리 뇌가 나이를 들수록 뉴런을 하나씩 잃어버린대요. 뉴런이 많으면 뇌가 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잃어버리는 걸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하냐면 야 이제는 좀 더 요령 있게 일을 해 라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스트럭처를 바꾼대요. 스트럭처.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환자 얘기가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청각이나 후각이 더 발달되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뇌가 바뀌는 거.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끝낼게. 어른의 뇌가 뉴런이 쭉쭉 떨어지면서 뇌세포가 떨어지는 거를 보상하는 방법이랑 환자가 이제 잃어버린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숙제 한번 적고 가자. 숙제 이번에 115였죠. 그럼 116 하고 얘들아 117도 같이 해줄래? 이제 우리가 진도 압박이 좀 있네. 도식화 내지문입니다. 내지문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고2 모고 9월 모고 변형은 두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15, 16번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고생 많았고요. 오늘 독해 진도 테스트 꼭 보고